자, 안녕하세요. 마카오 처리TV의 처리입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할 건데,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에서 딱 서로 창문을 내리는 순간, 정말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후에 얘기 들었지만, 그 여성분도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못났고, 뭐,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눈은 높다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날씬해야 되고 그런 뭐 날씬하고 뭐 있잖아요. 뭐 쭉쭉 빵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딱 그 스타일이었어요. 키도 제가 키가 170인데 그 여자 키가 168이었어요. 168인가 저하고 키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키가 그 정도면은 큰 편이죠. 피부도 하얗고 정말 모든 게 좀 제가 그때 보는 관점에서는 완벽했죠. 완벽했고 그래서 서로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그 보고 깜짝 놀라서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친구 보고 이제 달리는 상태니까 서로 이제 제가 운전석에서는 그쪽 운전석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조수석에서 그 달리는 차에 붙여갖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봤어요. 친구 보고 물어보라니까 그쪽에서 원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원주 톨게이트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주가 톨게이트라 거기서 요금소가 있었어요.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는 원주에서 제천까지는 이제 지금은 고속도로가 쭉 연결됐지만 그때까지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속도로가 없어 그냥 일반 도로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1살 때니까 28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원주 톨게이트에서 그 원주 톨게이트가 또 요금소가 넓어요. 그래서 구석에 차를 대고 이제 내려서 딱 봤는데 정말 차에서 내렸는데 와 정말 쭉쭉 빵빵했어 하여튼. 그래서 돈을 다 잃었지만 그때 당시에 커피값이 커피숍에서 보통 커피값이 500원이었어. 500원 커피숍에서 먹는 커피값이. 그래서 걔네들이 친구하고 3명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하고 3대 3이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여성분들 차에 두 분 타고 내렸는데 두 분은 몸무게가 한 70kg 이렇게 되는 두 분 다 뚱뚱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은 안 되고 저는 오로지 그 운전하는 분이었으니까 어떻게 꼬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나쁜 놈이죠. 결혼해갖고 애도 있는데 첫 돌진한 애도 있는데 그걸 거기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 거예요. 커피를 마시러 가서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때는 뭐 저는 휴대폰도 그 당시에 들고 있었지만 삐삐도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삐삐도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고 뭐 저는 16살, 15살, 16살 때 휴대폰을 들고 다녔어요. 뭐 SH700이라고 그때 당시 휴대폰 가입비 330만 원 하던 제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나이트에서 일을 해갖고 돈을 참 뭐 그래도 휴대폰을 살 거라고 악착같이 모아갖고 휴대폰을 산 적이 있으니까 몇 번을 샀어요. 한 2번 정도. 요금이 너무 비쌌죠. 한 달 쓰면 요금이 6, 70만 원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휴대폰을 사고 3개월을 쓰면은 요금 끊겨갖고 휴대폰을 못 쓰는. 근데 그런 겉멋에 어릴 때는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이분 만났을 때는 저는 뭐 그때는 이제 삐삐는 조금 뭐 했는 것 같았고 휴대폰이 저는 있었고 어릴 나이 차도 끌고 다닐 그거였는데 저희 집이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어릴 때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집에서 학창 시절에 용돈도 많이 받고 좀 잘 살았죠. 그렇게 잘 산 건 아닌데 그냥 뭐 학교 다니고 용돈 받고 이렇게 그냥 남 부럽지 않게 살았다.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육성 회비도 못 내는 사람들, 도시락도 못 사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친구도 많았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너무 풍요롭진 않지만 넉넉히는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공익인데도 제가 막내지만 차 안 사주면은 나는 공익도 안 다닌다라고 해갖고 그 차를 부모님이 사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분 직장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 이제 21살이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 직장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이름도
되게 지금은 성은 까먹었지만 그 이름이 독특해서 이름은 안 까먹었어요. 영심이라고. 제가 훗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말 만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해봤지만 결국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뭐 태장동 원주 태장동에 살았고 하도 거기를 많이 바래다주고 해서 이제 집까지도 알아요 저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숍에서 6명이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결국은 그 운전한 여성분의 그 영심이죠. 여성분의 전화번호를 땄어요. 따고 영주로 왔죠. 저희 영주로 와갖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번호가 맞을까 딱 해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맞더라고.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주를 오려고 하면은 중령제를 넘어야 돼요. 중령제를 넘어서 꼬불꼬불한 걸 넘으면 그것도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서 단양까지 이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제가 그 친구도 75년생이에요. 저도 75년생이고. 근데 저는 막내라다 보니까 오빠란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갖고 나이를 한 살 속여서 저는 74년생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인데 항상 오빠라고 불렀어요. 오빠라고 불렀고 이 친구가 자기는 길이 좋아요. 원주에서 단양까지 오는 게 길이 좋으니까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령을 넘어야 되니까 길이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오빠는 길이 험하니까 단양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단양까지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 코스가 어디였냐? 단양이었어요. 단양 이제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영주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단양 시내 보면은 바로 이제 그 호텔이 보이죠. 그 다리 건너자 말자. 거기 검문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여자 혼자니까 항상 오면은 이 검문소 앞에 차를 세워놓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의경들도 있고, 이제 걔네들이 있으니까 검문하니까 안전하니까 비교적. 항상 거기서 기다렸어, 저를. 근데 이제 거기서 기다리면 그때 당시 걔가 패션도 그렇고 뭐 쭉쭉 빵빵이죠. 그런데 젊은 애가 또 차까지 몰고 다니니까 의경들이 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어요, 그냥. 그만큼 눈에 확 띄는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끌고 가서 거기 검문소에 그때는 이제 제가 21살 때 면허증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차를 끌고 가서 이제 태우고 우리는 어디서 데이트를 했냐? 단양 시내가 뭐 볼 것도 많이 없지만은 그냥 이제 커피숍에서 그 당시에는 그 커피 마시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단양 시내 드라이브를 하고 그렇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이제 내려주면은 저도 꼴통이었지만 이 사람 그렇잖아요. 여자를 만나면은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남자라면 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왠지 조심스럽더라고.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되면은 헤어지고 걔는 그렇게 해서 원주로 가고 저는 다시 영주로 오고 이런 만남을 정말 한 몇 번, 5번 한 것 같아요. 주말마다. 저는 또 평일에는 매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출근 안 하면은 무단 이탈 그래갖고 일주일만 안 하면은 군 영창을 가는 건 아니지만 사제 징역을 가야 돼요. 복무 이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8개월이었죠. 저는 28개월 복무할 동안 꼼짝 마였으니까 나중에는 그 복무도 참 개판처럼 했지만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달 보름 2달 동안을 그렇게 단양에서 만나갖고 데이트하고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도저히 이제는 남자라면 이제는 쟤하고 어떻게 잠자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도저히 저는 앞에 어릴 때 정말 꼴통처럼 살았지만 얘는 이 영심이라는 친구는 그래도 참 착하게 살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어릴 때는 욕을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은 얘 앞에서는 욕 한마디 안 하고 저도 좀 착한 이미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죠. 둘이 만나면은 앞에서 담배도 잘 안 피웠어요. 담배도 잘 안 피우고 욕은 입 밖에도 안 냈죠.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둘이서 만나면은 늘상 하는 게 똑같으니까 엑스트라를 끼워야 되겠다.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엑스트라로 끼운 거예요. 자, 설명을 했죠. 야, 너희들 내가 경비 다 될 테니까 내가 만난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원주인데 원주에서 만나서 설악산으로 놀러를 가서 우리 2대2 커플로 설악산에서 뭐 회도 먹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설악산까지 가서 자는 그런 코스를 딱 정한 거예요. 경비는 내가 다 댈게. 너네들은 정말 다정한, 뭐, 둘이 서로 뭐 연인이니까 다정한 그것만 해줘. 분위기만 맞춰줘. 라고 하니까, 뭐, 공짜로 밥 사고 여행 시켜주고 한다니까 좋다고 둘이 이제 탔어요. 둘이 타갖고 이제 원주를 갔죠. 원주를 가서 이제 그 영심이란 친구를 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저도 뭐 운전하고 뭐 오늘 밤을 뭐 그 달콤한 밤을 생각하면서 뭐 즐거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에서 이제 강릉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영동고속도로 그쪽을 타고 갔죠. 저는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은 제가 강릉을 가면 영주에서는 태백으로 가는 길이 빨랐지 원주로 해서 글로 고속도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관령을 지나서 강릉에 도착했어요. 강릉에 도착했는 시간이 거의 한 4시, 5시쯤 됐어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없어가지고 전부 이정표라 그러죠. 이정표.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길 물어 가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강릉에 가서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회를 먹고 이제 한 6시, 7시 됐나? 이제 설악산으로 갔죠. 강릉에서 설악산까지도 꽤 멀더라고. 그 당시에는 한 2시간 가까이 갔었어야 돼요. 지금은 뭐, 설악산이 어디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옆에 내리면은 우리 예전에 뭐 수학여행 가면 그 모텔 단지만은 거기 바로 떨어지더라고. 와, 그래서 놀랬어요. 그때는 어릴 때는 뭐 강릉에서도 한참 가고 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설악산 이제 호텔 뭐 몇 성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삐까번쩍한 호텔 앞에 차를 세웠죠. 차를 세우고 이제 내려서 호텔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엑스트라로 데리고 온 친구놈의 여자애가 갑자기 뒤에서 영주회를 가야 된다는 거야. 집에를 가야 된다고. 갑자기 이제 차 안이 정적이 흘렀죠. 이게 뭐지? 갑자기 여기서 밤 10시 상황에 9시 한 40분 10시 상황에 이제 나는 각자 이제 호텔로 올라가면은 되는데 그래서 정말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친구 보고 야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상황에 제가 지금 영주를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내려서 달래갖고 오라면서 이러니까 둘이서 밖에서 한 5분 10분 얘기하더니 뭐 아무 느낌도 없이 다시 차에 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가면 이제 호텔 앞에서 호텔 주차장으로 차를 박으면 되나 싶었더니 여자애가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야. 영주 꼭 가야 된다고. 와, 더 심각하게. 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난감한 상황을. 저는 난감보다는 짜증이 났죠. 이게 왜, 내가 엑스트라로 데리고 왔고, 내가 여행 경비 다 대고 했는 애들이 지금 여기서 고춧가루를 뿌리냐. 이 상황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짜증이 확 났죠. 그래서 친구 보고 친구인데 사실 막 인상을 좀 찌그렸지. 야 이게 뭐 그러니까 친구도 와 도저히 나중에는 그게는 울기까지 해요. 그래서 제 그 영심이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그 절체절명의 분위기에 절체절명의 한마디 합니다. 요거는 다음 편에 얘기할게요. 자, 정말 이 스토리가 정말 대단한 뭐 저에게는 정말 대단한 뭐 머릿속에 있지만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죠. 다들 한 번쯤은 불같은 사랑을 다들 해보지 않았을까? 제 인생에 그런 그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을 꼽고 싶네요. 하여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영심이라는 그 여자분이 저인데 한마디 합니다. 요 한마디는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